2025년도 11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 보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 기간도 많았고 그리고 시험 당일날 많이도 멘붕에 빠지신 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2회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11회 손해평가사 2차 국가 자격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시험을 보게 되면 이처럼 시험 친 당일날부터 해서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험자만 할 수 있고요. 이의제기해서 매년 복수정답 그리고 전원 정답 처리된 경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보고 난 뒤에도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기 바라고요. 11회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답안 작성이다. 답안 작성할 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당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4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질문 내용에만 답하고 간결하게 답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계산 과정을 쓰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을 쓰지 말고 답만 작성하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계산 과정은 생략하고 답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답안 작성하고 질문 내용에만 답을 하면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각 문제마다 문제를 요약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합격자 그리고 시험 보신 분을 대상으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요거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문제 요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1번 하고 답 쓰고 2번 답 이렇게 해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물론 답안 작성할 때 1번 쓰고 5번 그 다음에 3번 20번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써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을 30분 남았을 때 내가 무슨 문제를 풀었는지 확인할 때 아주 시간이 급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1번부터 쭉 푸시고 20번까지 순차적으로 문제를 푸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는 11번부터 이 과목부터 풀겠다 하면 11번부터 20번을 푸시고 그 다음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해서 2가지 타입 중에서 선택해서 푸시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작년부터 해서 시험 문제지가 이제 페이지 수가 기본 12페이지였는데 지금은 18페이지가 나왔어요. 분량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긴장되는 순간에서 시간이 오히려 후딱 가버리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핵심이다. 그래서 아는 문제인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또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하면 패스하세요. 패스. 세모하고 패스를 가야만이 합격에 훨씬 유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11회 시험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시험 문제는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닥 어렵지 않았다. 평이한 수준이었지만 문제 지문이 아주 장황하게 길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150분 정도 소요되는 문제가 아니었나. 즉 시간이 120분 2시간이었는데 이번 11회 시험은 한 150분 정도 돼야 풀 수 있는, 그래서 2시간 30분 정도 분량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앞으로의 트렌드는 10위에도 지문이 많고 길게 나온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럴 경우에 첫째, 요 150분 정도의 시간에 풀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빨리 사고의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출제하실 때도 함축성 있는
문제 출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문인데 이처럼 문제 18번을 예를 들면 존재하지 않는 공식을 써놓다 보니까 수험자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이론서에 나오는 데서 응용을 해서 공식을 적용하라라고 했을 때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지만 처음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볼 때 자제를 좀 해서 이론서 중심으로 출제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길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세 문제를 좀 포기하는 전략을 좀 가보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금의 트렌드가 10회, 11회 나왔다면 12회도 분량이 많을 수 있다. 그러면 전체 다를 풀려고 하면 도리어 합격에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문제를 빨리 하자. 그 기준이 뭔데 했을 때는 한 12페이지를 초과할 때, 이번 시험도 18페이지였지만 분량이 여기서 한 페이지에 3분의 1, 4분의 1 정도만 있는 게 있어서 실제로 한 15페이지가 맞지 않았나. 그러면 12페이지를 초과할 때 적극 검토를 좀 해보자. 그래서 두세 문제 또는 서너 문제를 포기하더라도 40점을 포기하는 거니까, 그죠? 2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160점 정도에서 우리는 시간 안분을 잘해서 풀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시험 칠 때 시간이 길게 나오는 것은 세모를 좀 하고 풀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 문제를 쭉 보니까 나올 만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서 많이 강조를 했죠. 단순 암기는 나와봤자 5점, 10점이다. 그거는 포기하라. 왜? 그 단순 암기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단순 암기는 지양을 하시고 아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주어진 조건을 우선 적용해라. 그래서 항상 지문을 우선으로 적용해야만이 됩니다.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9월 한 달.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이 여러분들 공부한 중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때다. 이때 한 달 정도 투자해서 방문각의 심화 이론 과정을 수강을 해버리면 아는 것이 정확하게 얼마나 아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11회 문제를 풀어봐라. 그러면 11회 문제가 이제 눈에 들어올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지난 과거보다 2과목이 1과목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2과목의 과락을 조금 염려했지만 지금 보니까 2차 2과목이 오히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 방법도 이제 2과목에서 조금 높은 점수를 좀 획득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시험을 보면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당단부단이면 필유환이라는 고사성어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단부단이면, 즉 끊어야 할 때 끊지 못하면 반드시 우환이 온다 하는 말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술자리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술을 먹었을 때 더 이상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될 때 딱 끊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더 마시게 되면 필름이 끊기거나 기억이 안 나거나 또는 쓰러질 수가 있죠.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좀 길고 난해하다 할 정도는 빨리 딱 끊고 다음 문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단부단이면, 당연히 끊어야 될 때 끊지 못하면 반드시 화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요 용어를 잘 기억하시면서 혹시 올해 합격을 어려우신 분은 9월 달에 집중 공부하시고 12회 시험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